40에서 64세, 나 홀로 사는 가구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무엇이다? 시작합니다. 2022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40.1%를 넘어섰습니다. 역대 최고치죠. 서울시는 전체 가구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 34.9%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. 혼자 사는 노인은 물론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젊은 층도 함께 늘고 있는 것이죠. 나 혼자 산다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. 저도 즐겨보는데요. 자, 40에서 64세. 제 구독자와 시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여기에 속하시는데요. 정부가 중장년층만 추려서 생활상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40에서 64세까지 중장년층 3. 어떨까요? 출근해서 일하는 남편들,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는 주부들 중에서도 물론 이 연령대가 많겠고요. 은퇴한 부부의 한가한 삶도 있겠고요. 그런데 40에서 64세, 40.3%나 차지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회의 중추이자 인구가 집중된 연령대입니다. 20, 30대 인구는 줄어들고 그 밑으로는 아찔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기도 하죠. 이 40에서 64 연령대가 우리 사회의 허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구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계속 우리나라를 떠받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이 연령대를 처음으로 통계청이 별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연령대의 경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 보는 것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데 시급하다고 본 것이죠. 자,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?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가족 형태를 벗어난 집들이 많았는데 40대에서 60대 초반이라 하면 그래도 집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이 상상되시죠?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. 40에서 64세가 한 명이라도 포함된 집이 1338만 가구, 우리나라 전체 가구로 보면 55%, 두 집 중에 한 명 이상이 이 나이분이 집에 계십니다. 평균 가구 원수는 2.65명, 세대 유형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물론 부부와 미혼 자녀 구성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1인 가구로 아예 세대가 구성되지 않은 1인 가구,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. 2인 가구가 28.1%, 3인 가구 25.5%, 4인 가구가 20.3%, 1인 가구는 20.1%로 40에서 64세 중 5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입니다. 우리가 흔히 1인 가구라 하면 떠올리는 것 있죠. 독거노인이나 2030 청년들이겠죠.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5집 중 한 집은 독거 중장년입니다. 나 혼자 산다인 것이죠. 이것이 60대에 몰려있지도 않습니다. 이 나이대의 1인 가구는 40대 초반부터 고른 분포를 보입니다. 실제 1인 가구 연령층을 보면 70대 이상이 18.6%, 60대가 17.7%, 50대가 17.2%, 이를 40에서 64세로 잘라보면 20.1%나 되는 것이죠. 이것도 계속 증가 추세. 자, 이러니 미혼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가족과 같이 산다? 이런 기존의 생각, 이것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조사했던 통계청 담당자도 눈에 띄었다는 얘기는 중장년층에서 가장 흔한 지부 형태가 2인 가구였다는 겁니다. 대체로 부부로 추정되는 2명짜리 가족입니다. 이 2인 가구는 50대 초반부터 급격히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50대 후반부터는 가장 흔합니다. 혼인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어쨌든 성인이 된 자녀는 집을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대세가 된 것입니다. 부부가 앞으로의 긴 인생을 둘이서 어떻게 꾸려나가느냐. 이것이 당면한 과제의 집들이 가장 많은 겁니다. 당면한 문제들이 많기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겠죠. 사실 어떤 국가의 통계든지 간에 1년 사이에는 큰 변화를 보기가 힘든데요. 세대와 가족의 분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딱 지난 1년 동안에도 세대 가족의 분화는 활발했다는 얘기죠. 딱 지난 1년 동안만도
독거 중년 1인 가구는 크게 늘고 6.9%가 증가했고 3대가 같이 사는 가구는 더욱 많이 줄었습니다. 7.5%가 감소. 빠른 가족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. 딱 1년 사이에 이런 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 주목되죠.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. 또 40에서 64. 이들의 유주택 가구는 64.6%. 그런데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. 60% 가까이가 이 금액대입니다. 그리고 과거 1년 동안 빚이 늘어난 집이 많이 있습니다. 유주택자는 5천에서 8천 정도의 빚을 안고 있는데 1년 전보다 11%가 증가했습니다. 증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. 자,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봤을 때 연간 평균 소득은 3,890만 원, 월 300 넘죠. 전년보다 5.4% 증가했는데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.1%였죠. 딱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했습니다. 50대 중후반부터는 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. 이와 함께 취업자도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. 고령화 시대라고 하지만 은퇴는 빨라지는 현상이 이 통계에서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이죠. 자, 그런데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회활동 참여 감소에 따른 고독사입니다. 40에서 64세 중장년 남성의 사망 중 고독사 비중이 26.6%로 나타났죠. 또 통계청과 별도로 서울시의 2021년 통계 자료를 봐도 고독사 가운데 54%가 50에서 64세, 이 중 65.7%가 남성입니다. 특히 중장년 세대의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고독사로 이어지는 것이 증가 추세인데 그 원인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조기 퇴직과 사업 실패 등으로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빈곤 속에 심리적 좌절과 함께 사회 적응의 어려움에서 오는 인간관계 단절이 결국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. 또 1인 가구 만성질환 비율이 31.5%인데 65세 이상 노인이 70%로 이것도 문제지만 40에서 64세 중장년도 38.5%로 성큼성큼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 나이대에 10명 중 4명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. 자,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. 이 중에서도 40에서 64세. 이 세대의 삶의 경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서 관련 대책들 수립하는 것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40에서 64세. 나 홀로 사는 가구가 늘어나는데 이들의 삶을 들여다본다. 문제는 무엇이다? 참고되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